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틀렸다. 그죠?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 정답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런 거를 총액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치요? 3번 자본항목 중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거 배웠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유동항목,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회계상 거래가 맞는지 아닌지를 자주 물어보더라.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고, 분계로 표시 못한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지요? 자, 영미 실업은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채용 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채용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분계로 표시할 수가 없다.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니은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없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디귿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지? 대변에 현금,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고 그거 금액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요거 회계상 거래가 맞고 분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리을 1000만 원의 상품을 추가로 주문했고, 지금 1000만 원 돈 준 거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상품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만 했다 이겁니다. 주문한 행위로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계로 표시할 수 없고 회계상 거래 아니다. 미음 바른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했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 회계상 거래가 맞다. 됐지요? 자주 물어보는 주제이고, 포인트는 요거를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메뉴다. 그지? 종업원 채용 계약, 임대차 계약, 상품 주문, 그런 행위만으로는 전혀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더라. 그래서 디귿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은? 회계가 무엇입니까? 회계의 정의,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부했는데, 그러면 과연 회계정보 이용자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회계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인지 외부 정보 이용자인지에 대해서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어. 사실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주제인데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빨리 찍고 넘어가는 거지 뭐.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공부했는데 재무제표 정의가 무엇입니까? 회사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재무제표였습니다. 뭐 누구한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하는 수단이었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업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말한답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 반대말은 내부 정보 이용자겠다, 그지? 내부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정보 이용자, 경영자도 될 것이고요. 우리 회사 종업원도 될 겁니다. 우리 회사 종업원들은 궁금할 거다, 그지?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야 내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내부 정보 이용자인 종업원이나 경영자들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게 내부 정보 이용자, 종업원이나 경영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될 것이고요. 고객, 정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것이다. 됐지요? 한번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진희 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 14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자, 분개 표시해 보자. 자,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1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외상 대금이 생겼다고 무슨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운송비가 14만 원 생겼습니다. 퀵비가 생겼는데 그 퀵비를 물건 파는 우리가 돈 냈다 이겁니다. 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운송비, 재세금, 수수료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 물건 파는 것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을 매각한다든가 유형자산을 처분한다. 그럴 때는 별도 비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 과목으로 끼워 넣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거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고 지금 상황은 우리 회사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을 매출하는 거래니까 상품이라는 물건을 파는 거래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뭐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인 운반비를 쓴다 이겁니다. 요거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얼마? 14만 원. 대변에 돈은 보통 예금으로 돈 주었다. 그지?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네. 이 문제에서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 두 번째, 외상 대금일 경우 주된 영업 활동일 때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미수금 계정 과목 쓴다. 그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됐죠? 별표 쳐주시고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다. 자, 등장 안 하는 계정 과목 뭡니까? 외상 매출금 등장했고 상품 매출, 보통 예금, 외상 매입금이 등장 안 했다. 됐지요? 그리고 지문에서 뭐 운반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다. 그지? 오케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현금 당좌 자산 맞고, 보통예금 당좌 자산 맞고, 외상매출금 맞다 그지?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지급보험 부채, 단기대여금 당좌 자산 맞을 거다.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 4개 합하면 128만 원 되겠네요. 정답 3번.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주화 이런 거를 통화라고 부르더라. 지폐나 동전을 말한다. 2번.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 바로 딱 나와 있네. 통화대용증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자기압 수표. 그지? 뭐 이런 거 언제든지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거를 말한다. 그래서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2개 합한 거를 우리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기압 수표 통화대용증권이지요. 우편환증서 통화대용증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통화대용증권.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다. 그지? 수입인지 우표 이런 거는 통화대용증권으로 보지 않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입인지 어디 세금 신고할 때 우표처럼 이렇게 그지 돈 주고 사와가지고 붙이는 거잖아. 그 수입인지를 어디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표를 어디 가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지? 비용이다. 문제 7번 봅시다.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의 영향.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별표 쳐주십시오.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기초재고, 단기매입 이 적히고 요거 2개 합한 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거 2개 합한 거를 오른쪽에서 두 도미 나누어 먹는다. 그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하나의 금액을 2개가 나눠 먹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커지면 기말재고는 작아지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기말재고 커지고,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지? 자, 기말재고를 과소평가했다면, 기말재고가 작아진다면 매출원가는 커지겠지 뭐. 매출원가는 비용이다. 그지?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작아지겠지. 당기순이익 영향은 자본으로 간다. 그지? 자본이 작아질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3가지 요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기말재고, 자산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부채는 등장하지 않았어.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지? 왼쪽이 작아졌다면 오른쪽이 작아져야 되는데 부채가 변동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분석했던 기말재고가 작아지고 궁극적으로 자본이 작아진다는 분석은 당연히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보았고요. 자, 이러한 현상으로 옳은 것, 이러한 분석을 한번 골라보자 이겁니다. 자, 매출원가가 커진다. 요건 틀렸고,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작아진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것이고요. 자본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면 이렇게 더 좋은 문제가 될 뻔했네요. 됐습니까? 정답 2번. 문제 8번.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은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했다. 상품 매출했다, 그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기록하고요. 수익의 발생. 돈을 뭘로 받았다고요? 동전, 앞에 말한 회사, 상대방 회사를 말하겠지.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뭘로? 통화대용 증권의 힘으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변, 대변, 회계 처리 내용 분석했고, 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고 주요 장부인 분계장,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겁니다. 주요 장부 기록한 다음에 보조 장부에도 이제 기록을 해서 관리하겠지, 그지? 보조 장부가 제시되어 있고 상관없는 보조 장부를 골라 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네요. 자, 매출했으니까 매출장이라는 보조 장부에 기록하겠지. 자,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출납장 적겠지. 상품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작아질 거다, 그지? 상품 재고장에 기록하겠지 뭐.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면 당좌예금 출납장 여기에는 상관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전혀 없잖아.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당좌예금 계정 과목 이런 거 아니고 현금 계정 과목이 맞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쉬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그지? 건물 맞고 차량 문방구 맞고 기계장치 맞습니다, 그지? 그러면 당연히 정답 4번 되겠지.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그지? 어디 남의 건물을 우리가 좀 세를 들어서 산다고요. 세 들기 전에 보증금 주는 거를 말한다. 그런 거는 유형자산 아니니까, 그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닐 것이다. 문제 10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은? 이것 또한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자, 유형자산 취득한 다음에 후속적으로 뭔가 지출이 나왔을 때 이거를 두 개로 나눈다, 그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일 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일 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나간다. 대변에 현금 적습니다. 대변은 고민할 여지가 없어. 차변이 고민스럽다 이겁니다. 그 해당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면 그거는 뭘로? 자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차변을 자산으로 처리.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수리다. 그럴 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됐죠? 그 성격에 따라서 차변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비용으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대. 차변에. 차변에 자산이 오는 거는 자산의 증가잖아.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거를 비용의 증가로 기록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 비용으로 처리하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쓸데없이 과대계상된다. 그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파생시키는 거야. 당기 순이익으로 살펴본다. 수익은 등장 안 했어. 비용이 쓸데없이 커진다고? 당기 순이익은 작아지지.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지? 자본이 작아진다.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분석한다. 자산이 작아진다. 부채는 등장한 적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작아져야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게 맞구나라는 거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요 영향을 찾아보자. 자산이 작아지고 당기 순이익도 작아진다. 그죠?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재무제표상 분류 기준 항목이 다른 것은 예수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 미수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정답은 3번. 됐죠? 그래서 우리 기말 수정 분기할 때 나타나는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 됐지요? 문제 12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해서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답니다. 회계 처리 보자. 자, 우리 회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했었다고. 이제 외상 대금을 받을 때가 됐답니다.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자산의 감소 100만 원.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어. 이 현금은 이제 회사에 놔둬야 되는데 회사 주인이 개인적 용도로 쓰려고 싹 뽑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적혔다가 다시 대변으로 적혀서 나가버린다. 누가 가져갔다고? 회사 주인이 개인적 용도로 쓰려고 뽑아갔다. 이런 거를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금, 처음에 출자했던 돈을 뽑아간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차변을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기중에 개인 회사의 경우 회사 주인이 수시로 돈 뽑았다가 추가로 넣었다가 하기 때문에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자본금 계정 과목 대신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이라는 걸로 일단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실질 성격을 보면 그냥 자본금을 차변에 기록한 것과 똑같은 거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현금은 차변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니까 무시해도 될 겁니다. 됐죠? 요거 두 개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네. 자,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는 인출금으로 고르면 될 것이다. 됐죠? 정답 2번. 문제 13번.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단골 메뉴다, 그지? 수익의 이연. 이연에 해당할 경우에는 먼저 선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됐습니다. 선수수익 2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뭐다고? 부채다고. 복습해볼까?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고 자산이다.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고 부채더라.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고 자산이더라. 됐지요? 문제 14번.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1. 적십자 회비. 세금과 공과 맞지? 2번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맞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맞지. 그래서 1, 2, 3번 세금과 공과 맞고 4번 건물 구입할 때 지급한 취득세는 뭐라고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정답 4번. 단골 메뉴고 참고로 1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은 되었대. 그 이유는 이거래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적십자 회비 좀 내주세요라고 지로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회사로. 그래서 그거를 내주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회계 입장. 그런데 세법에서는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거를 과연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좀 민감하게 다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회비를 냈을 때 이거를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본대요. 그거는 뭐 회계가 아니고 법인세법 얘기라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적십자 회비 냈을 때 그거를 기부금으로 봐서 한도 계산한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전산 세무 1급 법인세법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파생시켜가지고 야 그러면 적십자 회비를 세금공과가 아니고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따지고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세금공과가 아니고 기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거 복수 정답 인정해 주고 이렇게 1, 4 모두 정답 인정해 주었네요.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문제다 이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법인세법 내용을 끼어 붙여서 조금 무리감이 있는 복수 정답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 상관없다고 그지? 어차피 우리는 4번 딱 선택해가지고 정답 맞으면 돼. 그리고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억지를 부리니까 이거 복수 정답 이런 거는 보기 싫잖아, 그지?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대한 상공회의소 회비 뭐 이렇게 고쳐서. 협회비 성격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논란 여지 없겠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걸로 가도록 합시다.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할게요.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올해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취득원가 1,100만 원. 올해 1월 1일에 올해 초에 취득했고 잔존가치 1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랍니다. 취득원가 1,1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100만 원 나누기 자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나누기 5라고 하지 말고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자 연중에 취득했다면 월할 계산할 건데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월할 계산할 필요 없네. 그냥 이대로 답 구하면 될 겁니다. 1년치 전체를 답으로 쓰자. 자, 1,100만 원 빼기 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지? 나누기 5 하면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1번. 지금까지 제 9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